요즘 원달러 환율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매일 뉴스에서 오르네 내리네 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환율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? 우리가 흔히 알던 상식, 뭐 수출이 잘 되면 원화가 오른다 이런 거요. 이게 요즘엔 잘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.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한 나라 돈의 가치, 그러니까 이 환율은 대체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.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그게 교과서적인 답이죠. 근데요,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요즘 시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.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아주 깊이 있는 보고서인데요. 바로 이 분석 속에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그 비밀을 캐러 가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. 원화 시장이 지금 어떤 거대한 퍼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여기 주황색 선 보이시죠? 이게 뭐냐면 경제 이론상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환율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적정선이에요. 그런데 실제 환율을 나타내는 저 파란색 선은 어때요? 계속 그 위에서 돌고 있죠. 심지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 원화가 생각보다, 이론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거예요. 이상하리 많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.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탐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환율을 움직이는 단골 용의자들부터 한번 샅샅이 조사해 보겠습니다. 자, 용의선상에 오른 핵심 용의자는 딱 3명입니다. 첫째, 우리나라의 수출입 성적표인 경상수지. 둘째,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훅 들어왔다 훅 나가는 돈의 흐름, 바로 외국인 투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투자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. 한국에 돈을 둘까, 미국에 둘까? 바로 한미 금리 격차입니다. 특히 이 경상수지랑 자본 흐름,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. 경상수지는요,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물건 팔아서 번 돈, 그러니까 장사해서 번 돈이에요. 반면에 자본 흐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금 같은 거죠. 어때요?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? 자, 그럼 이 용의자들이 각각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볼까요? 먼저 경상수지부터.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딱 올랐다고 쳐요. 그럼 기름을 거의 다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한 달에 무려 4억 2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써야 돼요. 달러가 그만큼 더 필요해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? 약해질 수밖에 없죠. 근데 자본 흐름의 힘은요. 이건 더 무섭습니다.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별로네 하면서 딱 10조 원만 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그 즉시 원달러 환율이 24.7원, 거의 25원이 폭등해 버립니다. 이건 뭐 시장을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수준이죠. 자, 마지막 용의자, 금리 격차.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.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만약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%포인트만 더 높다. 그럼 전 세계 돈들이 더 높은 이자를 먹으려고 어디로 오겠어요? 당연히 한국으로 몰려들겠죠. 그 결과 환율은 16.6원이나 떨어집니다. 즉, 원화 가치가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.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오른쪽 차트를 보면 한미 금리차, 외국인 투자 이런 요인들이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여서 최종 환율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용의자들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교과서에 나오는 환율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최근 들어서 이 오래된 게임의 룰에 아주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? 2020년입니다. 이 해를 기점으로 우리가 알던 환율의 법칙이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.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. 이 보고서가 뭘 지적하냐면요. 2020년 1월부터 환율과 경상수지, 그러니까 수출입 성적표 사이의 관계,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네, 맞습니다.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뜻입니다. 구조적 단절, 말이 좀 어렵죠.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.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축구 경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 규칙이 농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.
그럼 예전에 쓰던 오프사이드 같은 전술이 의미가 있겠어요? 없죠. 그냥 영향력이 좀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가 뒤집혔다는 겁니다.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. 그럼 얼마나 바뀌었냐고요? 정말 충격적입니다. 예전에는 경상수지가 환율에 100만큼 영향을 줬다면 이제는 그 힘이 40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.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제는 수출 대박 이런 뉴스가 터져도 예전처럼 원화 가치가 막 쭉쭉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. 힘이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앞으로 환율 시장의 주인공은 더 이상 경상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주인공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, 그리고 각 나라 중앙은행을 결정하는 금리 정책, 바로 이 두 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? 이 보고서가 내놓은 이번 달 전망, 최종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죠. 보고서가 예측하는 이번 달 원달러 환율의 예상 범위는 1,430원에서 1,460원 사이입니다. 왜 이렇게 봤을까요? 그 핵심 근거는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 있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곧 금리 내릴 거야 하는 기대감이 아주 크잖아요.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 기대가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은데? 라고 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막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고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,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환율을 움직이는 저울의 무게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. 예전에는 경상수지라는 추가 가장 무거웠다면 이제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과 금리 정책이라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추가 저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추의 움직임을 봐야 하는 거죠. 이렇게 무역이 아니라 자본이 모든 걸 움직이는 시대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원화에 닥칠 다음번 큰 충격은 과연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